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가을의 정치가 무르익은 가운데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수성구의회의 변함없는 신뢰와 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며 늘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성구 구민 삶의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누비고 또 치열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을 이끌고 계신 김대건 구청장님과 묵묵히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의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이조미 사노시를 포함한 오사카권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이즈미 사노시와 또 시의회와의 우호 협력을 다지고 빈집 관리 및 활용 정책, 또 유휴공간의 공공복합 활용, 또 주민 참여형 지역 재생 등 우수한 정책 사례들을 학습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차를 넘어 수성구의 미래 정책 방향 설정을 시사점을 제공한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이번에 얻은 경험과 시사점을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제안 과정에 책임감 있게 반영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구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하되 미래 성장 동력과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한 투자 방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또 신중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투명한 자료 준비와 설명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남은 2025년 한 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성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욱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회의에 앞서서 우리 구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법무도서관이 제62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혜령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조례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치모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하깃 의원, 김소원 의원, 홍경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전하깃 의원, 김소원 의원, 홍경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하깃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고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학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수성구 선도적인 금융교육 중심지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금융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의 안정과 기회의 폭을 결정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금융과 투자를 생각할 때 어렵고 멀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금융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청년들의 취업난, 결혼 기피, 출생률 저하, 노후 자금 부족, 사교육비, 그리고 최근의 금융 사기 문제까지 이 모든 현상에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융과 자본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매년 약 30조 원의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 단순한 경쟁 중심의 사교육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금융교육과 자산 운용의 기회로 바뀐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자녀의 명의의 투자계좌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고 그 과정을 가족이 함께 배우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단순한 지식을 쌓는 학생이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다루는 투자가 주체적인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 또한 보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국가들은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와 경제의 흐름을 가르칩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투자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금융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금융 대화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매우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 대화와 식사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들은 시험 점수와 입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국영수 중심의 경쟁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자산을 관리할 줄 아는 교육, 즉 선도적 금융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열린 청소년 포럼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원리와 가치를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금융 문맥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 학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금융 강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중심의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제를 스스로 설계할 줄 아는 금융 역량 강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의 문제입니다. 금융의 원리를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경제적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혼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주식과 이익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들이 함께 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투자와 금융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입니다. 이제 수성구가 금융 문맹을 탈피하고 행복한 금융교육 선도구가 도약할 수 있도록 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꾸준한 금융투자의 실천은 단순한 경제 성장률보다 그 이상의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창업가와 세계적인 자산 운용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김소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1, 2, 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의 지역구를 둔 김소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에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김대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은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사회는 발전했지만 젊은 세대는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8월부터 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성구 저출산 정책 진단 및 방안 연구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관내 돌봄 기관 현장 방문과 정책 간담회, 우수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는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수성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 25세에서 49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결혼, 출산, 양육,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양육 부담과 경제적인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85% 이상이 자유로운 육아휴직과 휴직 급여 증가,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과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정적으로 일하며 육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북도청은 강력자치단체 최초로 아이 동반 사무실을 설치하여 방학 기간 중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돌봄교사와 안전관리 등을 배치하여 부모는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하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구청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정착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사용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확충도 한 방안입니다. 현재 알파시티에 공동직장 어린이집 1개소가 위치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보육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 확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나 아이 수 감소로 문을 닫아야 하는 관내 민간 어린이집을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실현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돌봄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그 외 결혼,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도시기획 조례를 개정하여 기부 체납 시 공공기여 시설 범위를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예식장, 공공키즈 카페 같은 저출산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강력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가 협력하여 비용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은 쉽지 않는 문제이기에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논의와 작은 변화들이 수성구의 저출생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며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소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 1, 2, 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민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병을 한 번쯤 겪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혼, 사별, 실직, 퇴직, 가족 간의 갈등, 진로 고민,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 스트레스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국민이 73.6%로 이는 2022년 63.8%보다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담이나 병원 진료 등 도움을 받은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낙인과 부담감을 느끼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관리뿐 아니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에는 심리적 장벽이 높습니다. 접근성이 낮고 상담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촉점을 다방면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접촉점이란 서비스가 이용자와 만나는 모든 경로를 의미합니다. 현재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음카페 사업을 통해 QR코드가 인쇄된 컵홀더를 제공하고 이를 스캔하면 자가검진과 정신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공기관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음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와 같은 안내 문구와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보를 비치하거나 이외에도 접촉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로 군포시는 당신의 일상에 마음 건강을 더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앞치마를 지역 상인회와 협력하여 외식업소에 배포했는데 실제 식사하는 고객이 착용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늘리는 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첫 번째 문 두드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상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망설임이나 경제적 부담 혹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상담을 중도에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 상담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를 다룰 뿐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심리 상담의 효과는 지속적 관계 형성에서 시작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신뢰를 쌓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색할 때 비로소 심리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적 어려움은 4회에서 6회, 어려운 고민은 10회 이상 상담이 권장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일정 횟수 이상 상담 지원을 제도화해서 상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강화는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이자 공공의 책무입니다. 보건소가 신체 질병을 예방하듯 이제는 마음의 병도 예방 중심으로 다뤄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성구가 지향해야 할 복지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따뜻한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치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 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조례 제21조 1항에 따라 11월 27일 2차 본회의, 12월 11일 3차 본회의, 12월 19일 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구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전하익 의원, 황치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